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여자대학교에서 영양학 박사를 취득하셨고요. 현재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그리고 한국영양학회 상임이사, 그리고 한국차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 논문으로는 성인 여성의 녹차 섭취와 스트레스 수준, 성인 남성의 녹차 섭취와 식습관 및 생활습관 이외에 다수 논문을 갖고 계시고요. 수상 내역으로는 2020년 올해입니다. 한국차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셨고요. 총계연합 학술대회 우수 발표를 2017년에 수상하셨습니다. 오늘 다스를 통해서 본 차의 효능과 현대적 적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최미자 교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동서고금의 인류의 소망은 누구든지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진시황도 50세 생을 마감했고, 조선시대의 그 많은 임금님 27명이 평균 수명이 47세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적어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자, 그러면 남자는 한 79세, 여성은 85세.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우리가 오래 살면서 2018년도에 벌써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곧 초고령사회로 접어듭니다. 자, 그러면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청춘도 좀 늘면 좋은데 청춘이 늘은 것이 아니라 노년기가 늘은 거예요. 뒷부분이 계속 늘기 때문에, 그럼 그 노년기를 우리가 어떻게 좀 건강하고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다가오는 현실적인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올해는 사는데 우리 그 숙제를 잘 우리가 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오래 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 원인을 보게 되니까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이렇게 식생활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람들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암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꺾일 증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다음 심장질환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고, 뇌질환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수명도 늘어가고 이런 질병들도 사람들이 오래 삶으로써 같이 우리가 동반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했던 대사성 질환,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가고 오래 살면서 한국인들이 주로 이런 병으로 죽는데 무엇이 가장 관계가 높은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비만이에요. 그래서 비만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몸에 우리가 지방을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병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통통하다 아니면 좀 뚱뚱하다 이 정도로 표현했지 비만증 현상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비만 그 자체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가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한국 사람들 남성은 44.7%, 여성은 28.3%로 10명 중에 4명은 과체중 이상이거나 비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사성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비만하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대사성 증후군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만하게 되고 방금 말했던 대사성 질환하고 상관성이 높으니까 사람들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우리가 약을 먹으면 오래 먹을 수도 없고 부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평상시에 좀 잘 관리해서 부작용이 없이 오래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무엇일까? 그래서 기능성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지금 전 세계로 기능성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고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중에 특히 항산화 식품, 우리 기능성 중에서는 항산화가 다른 말로 하면 항노화입니다. 좀 더디 늙는 것, 우리가 늙지 않을 수는 없는데 좀 천천히 늙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항노화 식품에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가 그 중심에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차나무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공부를 하셔서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시는데, 이 차라는 것은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은 공통어를 씁니다. 다 같이 차라 그래요. 그러나 미국에는 영국은 티라 그래요. 그 다음에 터키는 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에다가 이태리 같으면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은 같은 문화권, 차에 어떤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동질의 문화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여러 가지 뭐 5대, 6대 여러 가지 영양 차를 분류하지만 전반적으로 차는 녹차, 그다음 우롱차, 홍차. 크게 이제 이 차에서 이쪽으로 발효하지 않으면 녹차고 발효하게 되면 홍차로 가게 됩니다. 근데 녹차 소비량은 0.16kg밖에 되지 않고 커피는 3.9kg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녹차 소비는 커피 소비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차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약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농 본초경에 보게 되면 신농이 온갖 약초를 맛보았는데 하루에 72가지 독초를 만났는데 그러다가 차를 얻고서야 해독되었다. 그러니까 72가지 독초를 만났는데 그러다가 차를 먹고 해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약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나라 때 본초 섭주 책을 보게 되면은 다른 병은 각각의 약을 써야 되지만 이 차는 모든 병에 둘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외국에 나와 있는 서적을 보게 되면은 The Empire of Tea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4세기경에 차는 중국인에게 시력이나 피곤이나 류마티스 통증이나 신장폐 등의 약으로 인지하였고, 혹은 항균 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인들은 물을 정제하기 위해서 이 차를 썼다고 외국 서적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국 속담에 어떤 속담이냐면 뽕나무는 비단을 제공하고 차나무는 약을 제공한다. 그래서 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약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상은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음식으로부터 과거에 약이 많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 지금처럼 이제 화학적으로 조제하지 않았을 때는 천연에서 약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약식동원 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히포크라테스 때도 음식이 약이고 약이 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을 안 먹고 음식으로 병을 잘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 약식동원 사상은 우리의 동의보감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다스에 나타난 생리적인 효능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에는 유구의 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청나라에 와서 육정찬의 속다경, 강지의 종다법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목의 다부나, 이훈의 부풍향차부나, 이등리의 동닥이나 어이순의 동다성이 있고, 일본에는 에이사이 선사의 띡다 양생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한국, 일본은 차라는 공동용어를 쓰면서 중국으로부터 전례받아서 공통적 어떤 문화권을 가지고 있지만 각 나라에서 약간의 차를 대하는 태도나 차를 조제하는 방법,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생리적인 효능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유구의 다경을 보게 되면 열이 오르거나 갈증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어지럽고 사지의 기운이 빠지며 전신의 마디마디가 잘 펴지지 않을 때, 자, 그러면 그냥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열이 오르거나 갈증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어지럽거나 사지의 기운이 빠지며 전신의 마디마디가 잘 펴지지 않을 때가 언제 자주 있습니까? 제 생각엔 좀 수시로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수시로 있죠. 수시로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유구 다경에서 차를 이럴 때 마시면 좋다. 4-5모금 마시라 그랬어요. 그냥 1-2-3모금이 아니고 4-5모금 마시면 이렇게 효과가 난다 그랬어요. 저는 이 4-5모금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설명을 하겠는데요. 열이 오르거나 갈증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한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수분이 결핍되면 대부분 이 증상이 다 나타납니다. 그럼 한 모금이 아니라 지금 4-5모금이죠. 충분하게 수분을 공급하게 되면 이 증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유구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대로 말하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라 그래야 되는데, 목이 마르면 미온을 마시고, 분노하거나 우울하면 술을 마시고, 정신이 혼미하고 잠을 쫓는 차를 마시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증상 외에 그 다음에 잠을 쫓을 때 차가 효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시 어떤 언급이 있냐면 명차를 마시면 잠을 자지 않게 한다. 늦게 딴 차를 마셔야지만 우리가 이제 좋다. 그런데 이 명차가 늦게 딴 차하고 공동입니다. 자, 그러면 늦게 딴 차를 마시면 대부분 잠을 안 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부추랑 같이 먹으면 살찌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차라는 것을 먹었을 때 전반적으로는 최근 우리 이야기에서는 지방 분해를 촉진해서 비만을 예방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뜻은 꼭 틀렸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우리 위생적으로 봤을 때 뜨거운 물을 끓여서
위생적으로 잘 마시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덕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냥 물 관리를 그만큼 잘했겠죠. 식수물, 뜨거운 물을 자꾸 자주 마신다는 것은.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자, 기름때를 뺀다고 되어 있죠. 우리 요즘 지방 분해를 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면은, 청나라죠, 이때는. 그러니까 이제 유구가 섰는 당시를 지나서 청나라 타는 말은 뭐냐면, 자, 잠을 쫓고 싶은데, 정말 잠을 쫓고 싶으면 좋은 차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좋은 차를 어떤 방법으로? 말차로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옛날 송나라 때는 말차로 많이 마시다가 시대가 흘러지면서 이제 우림차로 넘어오고 많이 바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전차를 마시라는 거죠. 고대의 방법. 그 당시 시대로 봐서 또다시 고전법이 좋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림차하고 말차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림차는 수용성 성분 마실 수 있고 말차는 전체 다를 먹을 수 있죠. 전체 다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다스를 보겠는데요. 이목의 답을 보게 되면, 자, 오랜 피곤을 가게 한다, 두통, 눈이 밝아진다, 갈증, 우울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통틀어서, 그러면 그 마지막 고울이 뭐냐 하면 병을 낫게 하고 장수하게 한다. 이것이 이제 통틀어서 고울이 되겠습니다. 차를 계속 마시면 장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등리의 동닭에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감기를 치료하는 것, 특별하게 감기를 언급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잠을 적게 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잠을 적게 한다 외에, 자, 참선하는 사람도 이제 보통 성년이라든지 참선하는 사람들 잠을 적게 하는 것에 이제 이야기가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페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이선사 동다성을 보겠는데요. 이게 또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늙음을 젊게 하고 사람의 수명을 길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를 드디 하게 한다는 것을 차의 효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서에서 보게 되면 이덕무가 이서고에게 보는 차를 보게 되면 그냥 사대부들이 이렇게 차를 이용했구나. 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밤중에 차를 빌려가길래 조카가 편찮은 줄 알았는데 오늘 병은 어떠하오? 그러니까 밤중에 차를 빌려갔으니까 내가 누가 아프니까 차를 좀 우리 집에는 없으니 빌려달라. 이걸 약으로 썼구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는 에이사이 선사가 객다 양상이 한 1211년도에 썼는데요. 아마 송나라 때 문화를 많이 이어받았는데 여기 보면 차를 마시는 중국 사람들을 보니까 오래 살더라.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 본 눈으로는 중국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본 거 그 당시에. 자, 그 다음에 갈증이 나면 차 한 잔 마시는 자, 갈증이 나면 차를 마시면 좋다. 그리고 그 고을에 남부죠. 아주 중국의 남부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지방입니다. 더운 지방은 요즘처럼 냉장고도 없고 또 여러 가지가 위생적으로 잘 처리되지 않았을 때 북쪽의 추운 지방보다는 식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대신에 더운 지방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으로 자연이 풍성하게 키워주기 때문에 보면 10명 중에 9은 돌아가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 당시에 봤을 때는 풍토병이거나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지만 풍토병이 아니라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물이 바뀌면 배탈이 난다 그것을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 물은 요즘같이 대한민국이 전부 다 똑같이 상수도를 쓰면 물이 바뀔 이유가 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가 우물을 파고 동네마다 우물을 먹을 때는 그의 그 토지 지형에 따라서 물이 다르니까 거기에 기생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달라질 수 있죠. 내가 늘 적응되어 있던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타지방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의 미생물에 대해서 내가 적응력이 떨어져서 설사하거나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물이 바뀌면 다른 동네 가면 물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자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옛날에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갈증을 해소해 주는데 수분 공급인데 그러나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나 임상 증상 우리도 병원에 가게 되면 그냥 의사 선생님이 병명은 하나로 진단하지만 온 사람들이 할 때 어젯밤에 뭐 잘못 났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 그래도 하나의 병으로 모이듯이 증상은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 있죠. 유구가 말했던 것은 대부분 다 우리가 수분 결핍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나머지 옛날 것들 보게 되면은 카페인인데 1650년 정도에 영국은 벌써 커피하우스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커피하우스에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한 1732년도에 독일의 바흐가 커피 칸탄타를 말할 만큼 커피가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커피로 잠오지 않는 것을 했고 그것도 원래 돌아가면 저쪽에 터키로부터 수도사에서 잠을 쫓기 위해서 커피 열매를 썼죠.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는 차를 우리가 잠을 쫓기 위해서 옛날 성령님 썼는데 어쨌든 그 차를 가지고
카페인을 이용했던 것, 그다음 커피를 그쪽에 터키 쪽에서는 커피를 가지고 카페인의 어떤 거 잠 쪽을 이야기하는 거 비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전반적으로 차의 기능성 성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주로 녹차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녹차의 화학 성분에는 최고로 이제 그 독특한 것이 카테킨이 되겠죠. 이 카테킨은 독특한 그 폴리페놀로서 차에만 가득 들어 있어요. 딴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카테킨은 굉장히 항산화 작용이 강합니다. 비타민 C 한 3배 내지 4배 정도로 강해요. 자, 카테킨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대안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카페인이 되겠는데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절대적인 양도 적고 또 카페인 흡수되는 것도 커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면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여기 있는 카테킨이 중간에 방해를 해서 굉장히 천천히 흡수가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양도 적고 흡수하는 비율도 적다고 보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과거의 교재를 보게 되면 비타민C가 굉장히 많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좀 제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림차라든지 말차는 비타민C가 거의 없습니다. 자, 엽차 그냥 봄에서 산에 가서 곧바로 차를 따와서 차잎을 따와서 그대로 먹으면 비타민C가 있어요. 비타민C가 있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차를 가서 차잎을 따서 와서 먹지는 않죠. 만들죠. 그럼 만들고 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가 많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비타민C보다도 훨씬 더 항산화 작용이 큰 카테킨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뛰어넘는 항산화 작용은 카테킨이 있으니까 차를 계속 즐겁게 마시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차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는 카테킨, 카페인, 대안인, 탄닌 이것들 주된 성분이 특징이 되겠는데요. 자, 차 건조한 잎입니다. 오림차의 한 35 내지 40%가 카테킨이 될 것이고 카테킨 중에서 한 3분의 2가 EG, CG 형태입니다. 이 형태가 굉장히 생리적으로 활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혹시나 여러분들이 기능성 식품을 샀을 때 카테킨의 어떤 성분을 소개할 때 만약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 생산하는 조제업체에서는 이걸 반드시 글자로 쓰게 됩니다. 왜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것이 많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EG, CG 형태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방금 설명했듯이 이 카테킨은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 C에 혹은 비타민 E에 비해서 서너 배로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카페인은 여러분 성질을 워낙 잘 아시니까 우리가 정신을 맑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 기능에 우리가 만약 정말 내가 퍼포먼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기력을 내고 싶다 그러면 한 30분 전에 카페인을 마시고 운동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IOC 올림픽에서 커피도 카페인도 너무 많이 마시면 인체 해로우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금지하고 있죠.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인체 해로우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동하기 전에 카페인을 먹으면 한 30분에 근육의 능력이 수행 능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대안인입니다. 이 대안인은 차에만 유일하게 있는 아미노산이에요. 다른 데는 들어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들어있는 아미노산인데 이 뇌의 알파파를 활성화해서 행복감이나 우울한 그 기분을 완화시켜서 편안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고 난 10분이나 20분 있다가 나 마음이 참 편안해 저는 건 합리적인 일리가 있는 소리인데 단 너무 적은 양의 양을 마시면 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잔이라는 것은 200ml 그러니까 1%니까 200ml 그러니까 1% 같으면 우림차에 마른 잎을 2g 정도 넣어서 물을 한 그냥 200cc로 만들면 1%겠죠. 그 정도의 양을 먹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닌은 떫은 맛이죠. 떫은 맛인데 우리 몸속에 어떤 그 중금속 같은 걸 데리고 나가주기 때문에 우리가 공해가 많다든지 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또 그런 덕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차와 건강에 대해서 최근에 밝혀진 이론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자, 일단 암에 대해서 단계마다 블락을 시켜주더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너무 비만하기 때문에 대사성 질환이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대사성 질환이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에도 유리하더라. 그 다음에 퇴행성 신경질환은 지금 현재 퇴행성 신경질환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너무 급박한 거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신경을 쓰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 디지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병에 걸리는 어떤 그 두려움이 나이가 드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방하는 데 도움이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도움이 되고 비만이나 골다공증이나 치아 건강에 있어서 다 도움이 되는데 마지막에 수분 공급원에 있어서 물론 지금 현재까지 1번부터 7번까지는 열심히 지금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하려면 카테킨 양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한두 잔 먹는 양으로는 그것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엄청나게 그 양을 많이 줬을 때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카테킨을 많이 줬을 때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수분 공급은 그냥 누구든지 아무 차나 그냥 녹차를 우리가 마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8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암 예방을 설명했는데요. 자, 암을 개시할 때든 촉진할 때든 확산할 때든 전부 다 여기서 블락시켜주고 여기서 블락시켜주고 여기서 블락시켜서 이 차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기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미 내가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차를 마셨을 때 한 8.5%,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은 12.4%를 낮춰주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어떤 기간 섭취해야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지혈증 환자인데 그냥 녹차를 한두 잔 먹고 이렇게 기대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함량이 높다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 위험 감소 2020년 1월 연구예요. 이건 최근에 나왔는데요. 즉, 요거는 2020년도에 최근에 1월 달에 나온 논문인데요. 굉장히 많은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중국인을 대상으로 50만 명을 대상했습니다. 50만 명을 모아보니까, 자, 매일 차를 마십니까? 물으니까 네. 거의 한 25%, 26%, 4명 중에 1명 매일 차를 마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 더 많이 마시고 여자들은 좀 적게 마셨어요. 그러나 퍼센테이지는 26%입니다. 그럼 매일 마시는 것 중에서 무슨 차를 제일 많이 마시는가? 물었더니 86.7%가 녹차를 많이 마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녹차를 마시는 효과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50만 명을 대상으로 쭉 대규모 연구를 해보니까 이 86.7%가 녹차를 마시는 그룹에서 뇌졸중 위험도가 차 섭취량과 반비례하더라. 차를 많이 마실수록 뇌졸중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죠. 자, 녹차를 많이 마실수록 뇌졸중 위험이 적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제 우리 영양학자들끼리 디스커스를 한다면, 토의를 한다면, 자, 그러면 차를 많이 마시면 뭐를 많이 마셨다는 뜻이에요? 물을 많이 마셨다는 뜻이죠. 물은 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물이 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에서 오는 이익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차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물도 규칙적으로 많이 마셔주기 때문에 숨어있는 안 보이는 이익, 물을 많이 마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뇨와 비만인데요. 카테킨을 많이 먹게 되면 아디포넥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내장 비만. 그리고 우리가 마른 비만 그러는데, 몸무게는 정상 안에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복부 비만, 허리둘레가 많이 나가서 몸무게는 이게 기준에 정상에 들어가지만 복부 비만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나이가 들면 복부 비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복부 비만에서 우리가 카테킨을 많이 먹으면 내장 비만도 높을수록 아데핀 농도가 낮아지는데, 카테킨을 먹으면 높아진다는 거죠. 복부 비만을 좀 낮춰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최근 연구에서 보게 되면 녹차를 하루에 4컵 이상 마실 경우에 제2형 당뇨병, 그러니까 성인형이죠. 소아형이 아니고 제2형 당뇨병 유병률을 굉장히 낮춰주더라. 이런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퇴행성 신경질환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하니까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병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사회적인 부담도 크고, 그래서 개인의 삶의 질도 너무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족의 고통도 너무 많고 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65초마다 한 명씩 생겨나고, 치매 환자 비용이 2018년도에 우리나라 돈으로 308조 원입니다. 308조 원인데 2050년이 되게 되면 33초마다 거의 반이죠. 33초마다 한 명씩 생겨나고, 연간 비용이 1조 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알츠하이머 병은 미국의 사망 원인, 10대 사망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치료법이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카테킨이라든지 카테킨 대안이라는 것은 뇌에 어떤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뇌의 신경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습관적으로 계속 마셔주는 것은 유리할 수, 노인계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를 계속 마시게 되면
골 건강,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뼈가 약해지잖아요. 골다공증이 문제가 되는데 60세 이상 여성들한테 녹차 섭취와 골밀도를 비교 연구해 보니까 녹차를 꾸준하게 늘 섭취하던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골 건강이 훨씬 좋았다.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로 골다공증 유병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차를 꾸준하게 마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아 건강과 차인데 보통 차에는 불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너무 많이 마시는 불소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떤 그 토양에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불소가 굉장히 많은 토양에서 농산물을 해서 불소를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너무 많았을 때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FDA라든지 보통 먹거리라든지 해서 다 성분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나름대로 차 잎에는 불소가 어느 정도 들어있어서 내산성을 높여주어서 중취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분 공급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은데요. 특별히,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65%, 70%가 물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도 만약에 스스로 신체의 물이 70%를 갖고 있다면 엄청난 청춘입니다. 아마 20대에, 한 10대에 맞췄을 거예요. 아마 10대 전에, 그 다음 한 20대가 되면 65%,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물이 공급이 지금 자연스럽게 내가 원치는 않지만 우리 몸의 근육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이 가지는 물의 섭취量줄어들거든요. 물은 근육이 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근육을 많이 키워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육에서 물을 지방에서는 물을 저장하지 않죠. 지방하고 물은 서로 섞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근육이 많아야지 운동을 많이 해야지 물을 많이 저장하는데 물은 기본적으로 아까 뇌라든지 모든 신체 질병을 예방하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을 보게 되면 자, 신체에 공급이 돼야 되고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기능하는 데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신체 기능에서는 최소한도 4컵을 먹어야 돼. 맹물을 최소한도. 그 우리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먹거나 차를 통해서 먹거나 이렇게 다른 음료수를 통해서 먹는 것은 다 포함해서 나 4컵 먹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물을 4컵 먹어라. 그런데 보통 체내 수분량이 한 1 내지 2% 우리가 수분이 손실되게 되면 갈증을 느끼는데 이미 갈증을 느낄 때는 2% 손실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증이 오기 전에 습관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누가 차를 주거나 물을 마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나 목말라 그랬을 때 이미 2%가 손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목말라 그랬을 때는 이미 굉장히 세포 대사가 일을 할 때 조금 불리한 상황에 풍성하게 물이 다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가 나서 보통 119가 갔는데 가보니까 출혈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이제 건지지 못했다 그랬을 때 실은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많이 흘린다는 것은 몸에 물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몸에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린다는 것은 결국 몸에 물을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물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우리 국민 상당수가 하루에 4컵 미만을 마시는데 자 남자는 27%, 여자는 46%가 4컵 미만 만성 탈수라는 거예요. 굉장히 물을 열심히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분 부족 현상을 보게 되면, 자, 1.5%가 부족하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두통이 옵니다. 그 다음 불안해요. 변비가 올 수도 있고, 손발 얼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생성이 떨어져서 피곤하고 나른합니다. 자, 이것이 아까 유구가 이야기했던 전반적인 증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유구가 차를 많이 마시면 이런 증상으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차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차 안에 들어있는 그 당시의 제조법이나 그 당시의 제다법, 그 다음에 그 잎을 따는 시기, 그 다음에 뭐 소엽종인지 대엽종인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관여하지 않나 하더라도 왜냐하면 벌써 한 1200~300년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 나겠죠. 유구 닭이 한 780년대 써졌으니까 1200년하고 또 한 40년 더 지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의 자연 환경과 그 당시에 차잎의 어떤 성분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그게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유구가 말했는 날마다 일정하게 차를 마신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끓인 물로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끓인 물을 차에서 나오는 일정한 기능성 성분하고 늘 일정하게 수분을 공급해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유리한 입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아나 어린이나 노인은 단위 체중당 수분 필요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할머니들이 아이들한테 너 수시로 물을 주잖아요. 물 마실래? 물 마실래 그러죠. 수시로 물을 주고 그다음 노인들도 그냥 이렇게 항상 밤에 주무실 때 그 침실 옆에 그렇게 물컵하고 물을 두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체중당 수분 필요는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이 올라갈 때는 여름이니까 수분이 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느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를 느리게 해서 기력이 감소된다. 수분을 잘 유지하면 피곤이
한 것을 줄일 수 있다. 근데 그 물의 섭취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물을 1.5리터 내지 먹을 수 있으면 2리터까지 먹어라. 근데 사람들이 물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물을 먹는 것을 먹어야지 생각을 했지만 자꾸 잊어먹어요. 왜? 그것이 뭐 기호식품도 아닌 것이고 이렇게 뭐 특히 배고픈 것이 아니고 배고픈 위장에서 말을 해주는데 물 고픈 것은 갈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가 갈증을 만날 때까지는 이미 물이 모자라는데 이미 불리한 상황이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단서를 달았어요. 달지 않은 음료를 마셔라. 그 단서가 뭐냐면 달지 않은 음료가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세계적으로 비만은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가 글로벌리 지금 문제를 삼고 있지만 그 다음 세계보건기구에서 글로벌리 문제를 삼는 것이 비만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점점 비만해지기 때니까 옛날엔 비만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을 질병이라고 인정하면서 가능하면 정상 체중을 유지하라 했는데 자, 비만하게 되면은 심장질환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과 직접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지 않은 음료를 섭취하러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상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고혈압 여병률이 2012년도에 지금 1,000만 명이었는데 4년 만에 1,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당뇨병 유병률을 보게 되면 50에서 60에서 70세. 자, 50에서 60세까지는 남자들이 좀 더 당뇨병 유병률이 높았는데 70이 넘어서 되면 남자 여자가 같이 되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70밖에 안 써놨지만 요즘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과거에는 보통 60세 이상 이렇게 잘랐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공부를 배울 때만 해도 지금 80세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기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65세부터 75세까지를 젊은 노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7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영양 섭취량이라든지 다 권고할 때 좀 구분을 하자. 노인기가 너무 길어져서 65세 노인과 85세 노인을 똑같이 우리가 비교하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구분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지금 60세가 넘어서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당뇨병에 이제 유병률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나이가 들면 원치는 않지만 굉장히 우리 신체 변화를 많이 겪습니다. 자,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죠. 나쁜 콜레스테롤이 나이가 50이 딱 되게 되면 정점을 이루다가 여성일 경우에는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성은 이 50을 정점으로 해서 굉장히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 남자들은 계속 올라가다가 50을 넘어서면서 꾸준하게 내려오는데 여성은 여기서 남성보다도 완전 뛰어 올라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죠. 그 다음에 HDL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좋은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찌꺼기를 만들어서 밖으로 내주는 좋은 건데, 자, 여성들은 젊을 때 남성보다도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생산하게 하는 연령에서는 여성이 훨씬 더 남성보다 더 건강해요. 그래서 40대 돌연사는 주로 남자들이 있지 여자들은 잘 없어요. 왜? HDL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50이 되게 되면서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성지방도 마찬가지. 중성지방은 남자가 아까 비만이 더 심했죠. 그러니까 중성지방도 나이가 50이 되게 되면서 여성들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남성도 입이 높은 곳에 이미 있었고 그래도 여성보다 높죠. 그 대신 한 70 가까이 되게 되면 크로스가 돼요. 여성은 더 높아지고 남성은 더 낮아집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여성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열증 유병률을 보게 되면 여기도 보게 되면 50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여자가 남성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아플 수 있는 할머니가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체적인 전반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과거에 설탕이 얼마나 대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소금도 과거에 대접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혹시 여러분 소금 이야기 들어보면 소금을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캐시, 현금처럼 일을 하고 난 뒤에 주인이 돈이 없으면 소금으로 줬어요, 월급으로. 설탕도 굉장히 귀하게 대접받았어요. 귀하게 대접받아가지고 지금 궁중에서 나섰는데 지금 우리 산업화가 되고 이제 굉장히 식품 산업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소금도 많이 먹지 말라고 소금을 어떻게 돼 있어요? 적어내잖아요. 얼마큼 들었는지 적어라. 사람들이 많이 먹지 않도록. 설탕도 드디어 설탕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설탕세를 매기게 되는데 이 설탕세를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가당 음료를 먹으니까 이 세계 보건 문제로서 비만을 유발하더라. 그러니까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돈을 좀 높이면 아무리 사람 좀 적게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2010년도에 세계 보건 기구가 가당 음료, 아주 단순당은 전체적인 열량 에너지의 10% 미만으로 먹고 2015년도에 어떻게 했느냐면 이 대사성 질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앞 이야기했던 그런 질병을 줄이기 위해서 가당 음료에 세금을 매기고 줄이도록 유도 권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설탕세의 목적이 무엇인가? 비만 낮출 목적이에요. 그런데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핀란드, 헝가리, 멕시코, 칠레, 필리핀, 우리보다 못 사는 필리핀이라든지 뭐 멕시코라든지 다 지금 설탕세를 매기고 있고 한 30개국이 지금 설탕세를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설탕세를 매기고 나니까 조금 청소년들이나 한 20, 30대 사람들이
가당 음료를 좀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보고는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렇게 설탕수를 먹이게 되느냐 하면 비만과 이상 지혈증을 보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굉장히 비만이거든요. 비만할수록 이상 지혈증이 높아지는 거예요. 비만할수록 이상이 높아지니까 일단 비만을 잡아야 되겠다. 비만의 원인에서 우리가 너무 설탕이 많이 들은 음식,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음식은 꼭꼭 씹어서 먹느라고 시간이 걸리는데 음료수는 꿀꿀 삼키면 되니까 굉장히 쉽게 우리가 단순당을 마실 수 있다는 그 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 적용으로 차를 어떻게 적용했으면 좋을까 이런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일본의 식사 지침을 보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일본은 어떻게 식사 지침을 내놓고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 과일 먹어라, 우유 먹어라, 그다음에 생선, 육류 먹어라, 뭐 채소 먹어라, 그다음에 곡류 먹어라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위로 올라가 보면 굉장히 뛰는 사람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열심히 뛰어 운동을 좀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옆에다 뭘 쓰냐면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중국도 월어 물만 써야지 티는 안 써져 있어요. 근데 일본이 유일하게 월어 오와 티예요. 물을 마시든지 티를 마셔서 좋겠다. 이건 굉장히 일본이 그만큼 티가 상용화되어 있고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 어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중국은 그냥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모양이 다른 거기는 이제 파고다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냥 물만 써져 있어요. 또한 여기 보게 되면 독일의 식사 지침 보게 되면 자 하루에 1.5리터 물을 마시는데 무가당 차와 같은 칼로리가 없는 음료를 마시면 된다. 그렇게 가능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만 일본에서도 물을 마시고 혹은 티 정도는 여기도 무가당 차 정도는 우리가 수분을 공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지금 선진국에서 식사 지침에 티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티는 설탕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친하게 지내지 않았으니까 다른 음료들은 전부 설탕과 친하게 지내는 바람에 이제 설탕에 새가 붙고 설탕으로 인한 그 폐단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자,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는 영양의 날이에요. 영양의 날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면역 정지를 위해서 코로나 시대에 면역 정지를 위해서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할까? 자, 뭐 활동량을 줄여라. 비만 때문에 그렇겠죠. 그다음 면역력 강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과일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적당히 하라. 근데 여기 보면 갈증 해소를 위해서 탄산 음료나 가당 주스보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 다시 들어가 보면 맹물, 보리차, 녹차가 들어 있습니다. 이 녹차는 어느 수준 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하루에 몇 잔씩 마셔도 두렵지 않게 물이 없을 때는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인체에 물이 모자라면요 결국 눈물, 콧물, 침 분비가 적어지고 항체도 적어져서 면역력이 좋아져서 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생애 주기별로 체내 수분량을 보게 되면 신생아는 75%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살밑이 다 보이면서 너무 예쁘잖아요. 그 물이 많으니까. 근데 성인들은 60에서 50%, 노인이 돼도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분이 굉장히 없으니까 피부의 탄력성도 줄고 주름도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노인기 되면 자 어르신들은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목마름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물을 잘 마셔야 되겠는데 자 녹차는 무가당이에요. 자, 무가당 녹차는 굉장히 좋은데 카테킨 이야기했고 카페인 이야기했고 대안인 이야기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에너지가 없으므로 굉장히 큰 이점이 뭐냐면 수분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분 마시는 것에서 중점을 두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비만 예방하기 위해서 에너지 없는 음료를 마시고 코로나 시대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데 하루에 1.5리터 마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집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나가지도 말고 2m 간격을 지키고 집에 있으라 그러는데 최근에 독일의 홍보 영상을 보게 되면 코로나 대처하기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카우치 포테이토. 그 집에 있어서 피자 먹고 콜라 마시고 소파에 놓고 이게 지금 홍보 영상을 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차를 마시면서 있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차 한 잔을 내 친구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집에 있으라 그러는데 1인 가구 30%예요. 집에 있는다 그래도 누가 같이 있는 사람도 없고 1인 가구가 30% 굉장히 높고 그래서 집에서 머무는 언택트 시대에 비만이 유도될 수 있고 우울증이 증가될 수 있으니까 이 사회적인 단절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비만과 우울증 예방에 될 수 있도록 차를 좋은 친구로 만드는 것은 좋겠는데 참고로 2018년도에 영국에서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 부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노인기가 많아지고 외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세계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가당 음료 섭취 줄이기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녹차는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만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선진국가의 식생활 과외들 안에서 차는 갈증 해소를 위해서 좋은 수분 공급 음료로 유일하게 그러니까 물 빼고 유일하게 추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를 추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